안녕하세요. 하숙정입니다. 이번 차시는 딕셔너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딕셔너리 자료형의 구조와 사용 원리, 그리고 딕셔너리에 쌍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값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후에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와 여러가지 연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서 진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딕셔너리의 키를 이용해서 값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아주 특이한 점을 이해하고 사용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많은 자료형을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메서드로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특정 값의 개수를 알려주는 카운트 함수, 현재 3이 2개가 있죠. 그리고 특정 값의 위치, 3은 여기 있다. 여기도 있네요. 하지만 첫 번째로 찾은 원소의 인덱스를 알려주죠. 그리고 리스트 끝에 원소를 추가하는 append 함수, 반대로 리스트에 있는 특정 원소를 제거하는 함수 remove가 있었습니다. 리스트의 원소가 또다시 리스트인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2차원 행렬 구조를 이루는 것 간단하게 봤었고요. 새로운 자료형 튜플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리스트와 다르게 괄호를 이용해서 생성하는데 괄호를 생략해도 튜플이 되더라. 꼭 기억하고요. 자, 리스트와 비슷한 점이 워낙 많은데 정말 다른 것 한 가지. 리스트는 Q1에 4라는 값을 세로 할당해서 변경 가능한데 반해서 튜플은 절대로 원소를 변경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일부러 튜플을 사용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자, 튜플 역시 리스트와 같이 많은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n 뒤에 튜플 이름을 적어줘서 원소를 하나씩 가져와서 원소 개수만큼 반복해서 처리할 수 있었다. 또는 튜플 원소 개수를 활용해서 i가 원소 개수보다 1 작을 때까지만 반복을 하죠. 여기서 위크엔드 같은 경우는 i가 원소 수가 2개니까 0과 1 2번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딕셔너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키, 값, 쌍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보니까 never 1, 2, 3, 4, catok 5, 6, 7, 8 콤마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가 딕셔너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마다 앞에 것들은 키, 뒤에 것들은 값에 해당합니다. 이런 딕셔너리 구조는 빠른 탐색을 위한 자료형이거든요. 그래서 키마다 어떤 관련된 값이 한 개 있을 때 이 키를 가지고서 그 값을 찾는 데 효율적인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학교명으로 전화번호 찾기, 학번으로 학생 이름 찾기, 나라 이름으로 수도 찾기 이런 것들을 할 때 딕셔너리가 아주 좋은 자료형이겠어요. 자, 탐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탐색을 이해해야 딕셔너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컴퓨터에서 탐색이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탐색해서 어떤 키와 관련된 값을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번으로 이름, 성적, 아이디로 아무나 등급 찾기, 도서번호로 도서명 찾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로 진짜로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뒤에 거죠. 우리 전화번호부에서 내 친구의 번호를 찾으려면 친구 이름을 알아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탐색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키로 찾고자 하는 정보를 값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컴퓨터에서 탐색을 하는 방법은 진짜 많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니까 빠르게 찾을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속도 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지만 순차적인 탐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는 방법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명의 이름 그리고 휴대폰 번호 그리고 학번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일 때 최유식의 전화번호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유식 하나하나 비교하는 거죠. 너 최유식이니? 우리는 사람이라 여기 있는 거 알잖아요. 컴퓨터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수색하는 겁니다. 최유식이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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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 최유식을 찾았다면 최유식이 네임 3에 있다면 휴대폰 번호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HP 3에 학번은 SN 3에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해당 정보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내가 찾는 키인가 비교하는 방법을 순차적 탐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탐색 시간을 잠깐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까요? 좀 전에 우리 최유식을 찾을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만에 찾았어요. 그런데 강한이라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찾는다면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계속 비교해 보겠죠. 즉 10번이나 비교해야 되잖아요. 자, 이름이 10번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컴퓨터 워낙 빠르니까. 근데 이름이 1000만 개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사람은 한 번만에 찾아. 그런데 1000만 번째 하필이면 제일 마지막 사람은 1000만 번 비교해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순차적 탐색의 단점은 뒤에 있는 이름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런 탐색을 빨리 하는 방법이 해싱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특정 키에 대해서 이 키를 이용해서 바로 최유식 세 번째 있어. 그러니까 휴대폰 번호도 세 번째 있을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순차적인 탐색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싱 기법을 이용하면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해싱 기법을 실제로 구현한 게 바로 파이썬의 딕셔너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용어 있죠. 키 그리고 값. 딕셔너리가 뭐라고요? 키와 값으로 구성된 쌍들이 모여서 딕셔너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알고 갈게요. 탐색 키는 중복 똑같은 탐색 키가 있어도 될까? 자, 여기서 우리가 최유식을 찾을 때 처음으로 최유식을 찾아서 휴대폰 번호도 어디 있는지 알아냈잖아요. 그런데 최고수가 아니라 여기에 최유식이라는 이름이 하나 더 있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찾아봐야 되겠죠. 똑같은 이름이 두 개 있으면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구분이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탐색할 때 이 키 값들은 절대로 중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학번이 왜 있습니까? 이름은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유일하게 구분이 되게 학번을 부여하는 거죠. 딕셔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에서도 키는 절대로 중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딕셔너리가 왜 사용되는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이제 공부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딕셔너리에 저장하면 좋은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라 요일 이름 월화수목금토일인데 영어로는 mon부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세틀데이, 세틀처럼 가벼운 데이, 세틀데이 그리고 썬데이가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죠.
월화수목금토일 다 이름이 달라요. 자, 그리고 우리 어떤 사이트에 가면 회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 아이디는 절대로 동일한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아이디마다 서로 쌍을 이루는 비밀번호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시외전화 지역번호 서울은 02, 부산은 051 이렇게 서로 한 쌍을 이루는 자료들이라면 딕셔너리에 저장해서 이러한 앞에 있는 절대로 동일한 것이 없는 키를 이용해서 내가 찾고 싶은 값을 찾는데 딕셔너리가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우리 파이썬에서 딕셔너리를 생성할 때는 앞에서 본 대로 중괄호 이용을 하고요. 키와 그에 해당하는 값을 콜론을 이용해서 구분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모든 키는 서로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값은 중복돼도 아무 상관 없어요. 키만 서로 다르면 되겠습니다. 키가 달라야만 특정 키를 바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딕셔너리를 여러분 생성할 때는 전화번호부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전화번호부. 내가 아는 건 친구 이름, 모르는 건 친구 전화번호.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찾을 때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딕셔너리다 이거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딕셔너리는 순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리스트하고 튜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와도 상관없고 무조건 키라는 값만 알게 되면 키에 따라서 원하는 값을 바로 찾아올 수 있다 이겁니다. 순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리스트처럼 인덱싱 불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값을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이 값을 알 수 있을까 이거죠. 우리가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 때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친구 이름이 홍길동이야. 이름은 알아야 홍길동의 전화번호를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부에서. 그래서 이 딕셔너리는 값을 사용할 때 반드시 무조건입니다. 키를 이용해야만 값을 참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딕셔너리 이름에다가 잘못됐어요. 소문자인데 자, 딕셔너리 이름 뒤에 키를 적어주게 되면 이 키에 해당하는 값을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와 곱하기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 딕셔너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덧셈을 하게 되면 똑같은 키가 두 개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덧셈과 곱셈 불가능합니다. 자, 좀 전에 값을 참조하려면 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딕셔너리 이름 뒤에다가 대괄호 안에 키를 적어줘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대구의 시외 지역 번호가 얼마인지 궁금하다. 그러면 프린트 뒤에 뭐라고 적어줘야 될까? 이거죠. 지금 현재 여기가 바로 딕셔너리 안에 들어있는 키와 값, 쌍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가 궁금해요? 이 딕셔너리에서 대구의 시외 전화번호를 궁금해 하는 거잖아요. D 그리고 키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2라는 값을 가져오고 싶다면 나는 사실 02 모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쪽입니다. 키. 그래서 서울에 대한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02가 나오겠죠. 부산에 대한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051이 나오겠죠. 이제 조금 키와 값에 대한 개념,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딕셔너리가 사용되고 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화번호부에 친구 전화번호를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 홍길동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김길동 해볼까요? 김길동이의 전화번호 어쩌고 저쩌고를 전화번호부에 추가하고 싶다 이겁니다. 즉 특정 키와 그에 해당하는 값을 딕셔너리에 추가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딕셔너리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사각괄로 안에 키를 적어줍니다. 똑같아요. 언제나 원리. 딕셔너리에서는 딕셔너리 뒤에 사각괄로 키를 적어주면 값이 되니까 이 값을 새로 할당을 해주면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거다? 딕셔너리에 키와 값을 추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만일 여기 내가 새로운 키라고 적어놨는데 기존에 이미 있는 키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딕셔너리는 절대로 키가 중복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키는 똑같은데 값은 바뀐다? 수정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번호 031을 추가하고 싶어요. 여기 지금 현재 경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딕셔너리에 키를 경기로 지정해 주면 031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게 해주라.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겠죠. 한 개가 더 추가되겠습니다. 이제 딕셔너리의 연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D에 딕셔너리 하나를 할당했고요. 다음 D2에 중괄호만 있다 하죠. 그래서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가 여태까지 할당문을 사용했을 때처럼 어떤 값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딕셔너리라면 키, 값, 쌍을 추가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새로운 쌍이 하나 추가된 것이겠다. 그죠? 다음 대구 053, 서울 02 추가가 되었죠. 다음 D와 D2가 같을까? D는 서울, 부산, 대구, D2는 부산, 대구, 서울이잖아요. 순서가 다른데 우리 딕셔너리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없어요. 순서가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똑같다. 그죠? 다음 자, D 경기 032 즉 키값 추가네요. 현재 이렇게 세 쌍이 있을 때 새로운 쌍이 추가됐습니다. 다음 방금 경기라는 키를 가진 값이 추가가 됐는데 똑같은 키를 사용했어요. 기존에 있는 키를 사용했다면 값은 031이니까 이전의 값이 031로 바뀌는 수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했습니다. 다음 딜 연산을 이용하면 자, 여기 누구를 없애란 말이야? 우리가 딕셔너리에서 값은 우리가 찾는 게 값이잖아요. 아는 것은 키이고 그래서 키를 이용해서 경기에 해당하는 값, 쌍을 삭제해 주라. 여기 경기인 것은 얘다. 그죠? 그래서 얘를 삭제하게 되면 없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인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딕셔너리에는 키와 값들이 같이 있죠. 하지만 인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앞에 무엇만 사용할 수 있냐면 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값은 모르잖아요. 찾는 거죠. 친구 이름은 아는데 전화번호는
모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in 연산자를 활용할 때 딕셔너리를 뒤에 사용했더라도 무엇? 키에 대해서 있다, 없다를 알려준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딕셔너리 안에 키, 서울이 있다, 그죠? 그래서 포함된다. 랭, 길이겠습니다. 딕셔너리의 길이란 쌍이 몇 개 있나? 3쌍이 있죠, 지금. 그래서 3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딕셔너리에서 뭐 정렬을 한다거나 이럴 때 필요한 것으로 키스 함수가 메서드가 있습니다. 뭐 함수라고도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키스라는 메서드는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키만 따로 뽑아온 특별한 자료형이에요. 딕트키스형 객체를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쉽게 키만 뽑아올 수 있다만 기억한다면 이 키 값들을 내가 사용하고자 한다면 리스트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mdkeys를 이용해서 딕트키스형 반복형 객체가 반환이 되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리스트 함수 반복형 객체가 여기 오게 되면 반복형 안에 들어있는 값들로 구성된 리스트가 만들어지죠. 결국 이 3개의 값들로 구성된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좀 활용도가 있는 편. 다음 sorted, 정렬하는 거다, 그죠? 정렬하는 우리 내장 함수. 그래서 md.keys를 인수로 인자로 활용을 하게 되면 자, 이 안에 있는 좀 전에 이 딕트키스형 반복형 객체에 대해서 정렬을 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 우리가 이 자료는 굳이 몰라도 된다 했잖아요. 키만 뽑아 왔는데 정렬을 시켜줘. 그래서 이 키들에 대해서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해준 리스트가 반환이 됩니다. 리스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MD만 적게 되면 어떻게 되지? 요거 딕셔너리 이름이죠. 딕셔너리 이름만 적어도 실제로는 키에 대해서만 정렬을 한 리스트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md.keys 몰라도요. 이거 몰라도 우리가 아는 딕셔너리 이름만 사용해서 하는 이 sorted가 훨씬 더 쉽게 그리고 편하다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딕셔너리 안에 있는 자료들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나는 가나다 순이나 하파타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면 sorted 내장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키만 뽑아올 수 있는 것처럼 값만 뽑아오는 것이 바로 values method입니다. 그래서 역시 특별한 자료형 객체를 반환하니까 우리가 쓰기 쉽게 리스트로 변환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4000, 2500, 4500 뽑아왔죠. 다음 items는 자, 좀 전에 키만 뽑아오는 keys가 있었고 값만 뽑아오는 values가 있었고 그러면 딕셔너리를 구성하고 있는 쌍들을 뽑아오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이 바로 items입니다. 근데 우리가 쌍을 뽑아오되 그 쌍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튜플 기억나죠? 그래서 키 첫 번째 원소, 값 두 번째 원소 이런 튜플들이 여러 개 있는 특별한 객체를 반환해줘요. 즉 앞에서처럼 우리가 쓰기 쉽게 하려면 또 리스트 내장함수 이용하면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 키값쌍, 두 번째, 세 번째 키값쌍으로 구성된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원소면 요 쌍이 되겠죠. 다음 get method는 키가 라면이라면 값은 얼마야? 라면의 값은 얼마야? 궁금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md 라면을 적었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라면에 대한
4000이 되겠죠. 근데 굳이 get 메소드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get은요. 해당하는 키가 없다면 우리 파이썬에서 정한 기본값으로 none 값이 반환이 됩니다. 뭐 특정 다른 기본값이 반환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none을 반환하거든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MD 같은 경우는 자, MD 빵을 했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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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없어요. 지정한 키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류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키가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른다면 get 한 메서드를 이용하면 none이 리턴되면 아 이런 키는 없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더 편하지만 이렇게까지 세심한 코딩이 필요하다면 get 메서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딕셔너리도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저장하고 있는 군집 자료형입니다. 리스트, 투프, 딕셔너리 이 세 가지가 군집 자료형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료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반복 처리 가능하게 코드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MD 딕셔너리에 있는 값만 출력을 하되 새로운 줄에 출력을 해보자 이거죠. 자, 일단 우리가 값을 사용하려면 키를 이용해서만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MD 라면이라고 하면 4000요, MD 김밥 3000, MD 우동 4500, MD 만두 5000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딕셔너리의 원소가 많다면 일일이 이렇게 다 적어줘야 되나? 이거죠. 반복문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in 뒤에 리스트 이름을 적었는 것처럼 이번에는 딕셔너리 이름을 적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반복을 할 때마다 딕셔너리의 키가 K에 들어갑니다. 꼭 주의하기 바랍니다. 딕셔너리의 키가 들어갑니다. 값이 아니라요. 그래서 키가 K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키 값에 해당하는 값 딕셔너리 이름 뒤에 사각괄로 안에 키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라면 이 K에 들어가서 라면의 값 4000 다음 두 번째 김밥 키가 들어가겠죠. 김밥의 값 3000 다음 세 번째 우동의 값 4500 다음 만두의 값 5000 다음 키가 없죠. 더 이상 들어갈 키가 없으니까 for 끝이 나겠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 K에 할당이 된다? 키가 할당된다. 우리는 키만 있으면 얼마든지 값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딕셔너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코드 이제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분식 메뉴를 표시하고 주문할 음식은 물었을 때 김밥 먹고 싶어요. 김밥 몇 개? 12개?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는가 보다. 그죠? 12개씩이나. 그러면 김밥을 12개 주문하셨고 총액은 36,000원이다 라고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메뉴판에 들어가 있는 내용 라면 4000, 김밥, 만두, MD 딕셔너리에 저장해서 처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 총액은 어떻게 구할까? 자, 일단 여기 김밥을 입력받고요. 아까 몇 개를 입력받느냐 했잖아요. 여기 김밥을 food란 변수에 입력을 받고 몇 개인지는 count 변수에 입력을 받을게요.
그렇다면 이 총액은 이 김밥의 가격, 그죠? 김밥의 가격을 알아내서 곱하기 CNT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김밥의 가격은 어떻게 알아내죠? 여기 딕셔너리, 여기 메뉴수 찾아려고 그러네요. 자, MD라는 딕셔너리에 가서 김밥을 찾았다면 값이 얼마야? MD 딕셔너리에서 누굴 찾아요? 김밥을 찾아라. 그러면 가격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김밥을 주문할지 우동을 주문할지는 입력을 받아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김밥 대신에 무엇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푸드에 이 사람이 주문할 음식 이름이 들어오죠. 그럼 이제 코드 다 완성됐나요? 가봅시다. 가장 중요한 왜 긴 밤이야? 긴 밤인가? 긴 밤인가? 자, 김밥의 가격은 여기 키를 적어줘서 우리가 값을 찾을 수 있다 입니다. 자, MD 딕셔너리 만들고요. 다음 메뉴 찍어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for 나왔습니다. 우리 딕셔너리 이름을 이용하면 여기에 원소들이 차례대로 키값 쌍들이 차례대로 들어가게 되더라. 이 푸드에 해당하는 가격 값이 나오죠. 값. 그래서 이 for를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순서대로 푸드 그리고 MD 푸드 4개가 출력이 되겠고 다음 줄 출력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문할 음식은 물었습니다. 자, 입력을 받아서 푸드에 저장할 거잖아요. 여기 김밥 입력을 딱 하게 되면 푸드에 김밥이 들어와 있을 거고, 그죠? 다음 몇 개 물어서 입력을 받을 건데 12개라고 했습니다. 이 CNT에 12가 입력이 됐습니다. 다음 프린트 하게 되면 주문 그리고 주문 내용을 출력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입력한 음식명 그리고 개수를 출력하고 줄 출력하고 총액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값을 참조하려면 키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 곱하면 36,000원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메뉴를 출력할 때 정렬해서 표시하려면 했어요. 지금 가나다 순이 아니잖아요, 얘들이. 가나다 순으로 표시하려면 어떻게 할까? 자, 여기 sorted 4장 함수가 있어요. MD를 정렬하는 거죠. 자, MD를 정렬합니까? MD의 키만 정렬하는 겁니까? MD의 키만 정렬하는 거예요. 그죠? sorted MD만 적어도요. 그럼 MD의 키를 정렬하면 가나다 순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값이 하나 순서대로 들어갈 거니까 MD 푸드를 찍으면 김밥의 가격, 라면의 가격, 만두의 가격, 우동의 가격 이런 순서대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sorted에 대해서 sorted 4장 함수를 사용할 때 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싶을 때 굳이 MD keys 메소드 이용할 필요 없다. 그죠? 딕셔너리 이름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번에는 메뉴와 가격을 좀 전에는 곧바로 딕셔너리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입력을 받아서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앞에서 코드 17에서 17-1에서 기억이 나요? 어느 점 입력을 받을 때, 어느 점 리스트를 만들 때 어느 점 입력을 받아서 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비어있는 리스트에 점점점 이렇게 어느 점을 입력했다, 그죠? 자, 이 MD 딕셔너리도 지금 여기 결과 볼까요? 메뉴 개수는 4개래요. 그래서 메뉴는 물으면 라면, 그리고 개수는 4,000. 이렇게 메뉴 4개와 가격을 입력받아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스트하고 똑같죠. 처음엔 빈 리스트를 만들어요. 일단 뭐 이거 두 개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관련성 있는 것끼리 묶어두는 게 좋으니까 여기 뒀습니다. 자, 일단 메뉴 개수는 n에 입력받았어요. 자, 현재 n이 4이죠. 그러면 일단은 비어있는 리스트를, 자꾸 리스트래, 딕셔너리를 만들고, 다음 이 키와 값을 MD에 자꾸자꾸 추가하면 되잖아요. 자, 몇 번 반복하면 돼요? 개수만큼 n, 지금 4죠. 어떻게 반복하는데? 메뉴를 물어서 입력받고 가격을 물어서 입력받고 메뉴 입력, 가격 입력. 다음이 중요하겠죠. 이 키값 쌍을 딕셔너리에 추가해야 되잖아요. 자, 키가 푸드이고 값이 프라이스인 쌍을 딕셔너리에 추가해 주시오입니다. 자, 맨 먼저 이 문장에 의해서 빈 리스트가 만들어졌는데 레인지가 4니까요. i는 0, 1, 2, 3까지 4번 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면 4,000 입력하게 되면 이 별표 문장에 의해서 뭐가 들어가요? 라면 그리고 4,000까지 딕셔너리에 들어가 있겠죠. 자, 다시 반복. i가 0일 때는 김밥 3,000, 김밥 그리고 콜론입니다. 3,000. 자, 이렇게 해서 4번을 반복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4개가 들어있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에 대한 코드 얘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딕셔너리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하고요. 키와 값의 쌍으로 구성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키에 대해서 해당하는 값을 빠르게 찾기 위한 자료형이 딕셔너리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 값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키를 통해서만 값을 참조할 수 있는 자료형이 딕셔너리다. 모든 키는 유일해야 된다. 똑같은 키가 있다면 한 개 콕 찍어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스트처럼 덧셈, 곱셈 불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쌍은 순서가 전혀 없다. 그래서 리스트나 튜플처럼 인덱싱, 슬라이싱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값을 참조할 때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야.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무조건 키로만 값을 참조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딕셔너리에서는. 자, 그리고 딕셔너리도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다. 자, in 뒤에 딕셔너리 이름을 적어 놨지만 무엇이 id에 할당이 됩니까? 키입니다. 키만 id에 들어가서 그럼 나는 값을 참조하고 싶은데 값을 참조하려면 키를 이용해서 값을 참조할 수 있다. 자, 이것으로 딕셔너리 모두 마치고요. 여러분 스스로 간단한 퀴즈 풀어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